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년 새해 첫 소식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상습 정체와 사고 다발 기차로 80개소를 보완했더니 15% 이상의 속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교통안전공단은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설치해서 보행사고 76.9%를 감소했다는 얘기, 그리고 예. 장애인 주차 표지 명칭이 바뀌면서 전면 교체가 됐는데요. 한국과는 달리 자동차 블랙박스로 고민하는 독일의 소식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한 4가지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상습 정체 구간과 또 사고가 네.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를 보완을 했더니 15% 이상 속도 개선이 됐다. 이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자체와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사고 많은 전국 80개소의 교차로의 신호치계와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개선한 건데요. 예.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했더니 시속 23.8km였던 속도가 27.5km로 약 15.3%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본적 원인 제거를 위해 자체 개발한 최첨단 교통안전 점검 차량으로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들에 대한 정밀 조사와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교차로 내 불합리한 신호체계를 교통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했지만요. 또 최신 교통사고 예측 프로그램의 시뮬레이션도 분석 효과가 컸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23km였던 게 27km다. 4km 이게 뭐 크게 그렇겠냐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신용선 이사장이 네. 미래환경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전국 주요 도시 교차로 개선 사업 시행이 근간이 되는 셈인데요. 2017년 사업과 미래 환경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도 교차로 내 사고와 정체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신년사에서도 급변되는 미래 환경 대비 차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전 가속화도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또 차량 간의 사물통신을 뜻하는 V2X에 대한 기술 발전 상용화, 그리고 그린카 원천 기술 구축을 중점 사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무단횡단 사고 참 안타까운 사고들인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 시설 위치가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차단시키는 금지 시설 이게 더 효과적이란 말이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교통안전공단은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고 건수를 줄였다고 하는데요. 보행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관리청과 경찰이 선정한 대구 북구 침산로 210과 달서구 대명촌로 188을 비롯해서 전국 34개소의 집중 발송 구간을 선정 무단횡단 금지 시설을 한 것입니다. 길이가 6,248m에 달하는 이 작업으로 전국 다발 지점 설치 효과는요. 보행자 사고 건수를 76.9% 감소시켰다고 하는데요. 예. 2015년 발생된 도로교통사고 희생자는 4,621명이고 38.8%인 1,795명이 보행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길을 가다가 당한 참변이 1,700여 명 정도 되면 진짜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그렇죠. 도로를 횡단하다가 당한 사고 위험이 더 높겠지요? 그렇습니다. 횡단을 하다 변을 당한 비율은 53.1%나 돼서 954명을 희생시킨 아주 높고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특히 5,092명이던 지난 2014년 전체 교통사고 희생자 수가 2015년에 들면서 4,621명으로 9.2%가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횡단 사망자 수는 오히려 32명이 늘면서 3.5%가 증가됐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했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설치 전과 후를 비교한 전체 보행자 사고 건수가 124건에서 설치 후에 3개월 동안은 2건, 그리고 사망자는 12명에서 0명, 또 중상자는 44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장애인 관련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차 표지 명칭을 바꾸는 편의법 이게 있는데 네. 주차 가능 표지도 전면 교체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명칭과 모양을 이렇게 동시에 변경한 건데요. 표지의 색상도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는 표시 교체는요. 1월과 또 다음 달인 2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8월까지는 현재의 표지를 병행 사용을 해도 위반 차량 단속 과태료인 10만 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는 불허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때 그 장애 유형과 등급 화기는 물론이고요. 또 보행상 직접 장애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차 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나 또는 주차 불가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표지로 이원에서 교체 발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이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때문에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되는 지차장애 하지 관절이나 척추장애 6급 배상은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 불가 표지로 이렇게 교체받게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주차 가능 표지 대상인 거동이 아주 불편한 장애인만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물론입니다. 그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이 됐더라도요. 또 그 보행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주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만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으로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노란색의 주차 가능 표지는 필수 교체 대상이고요. 또 주차 불가 표지는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사각형 모양의 이름만 바꾸는 형식에 대한 것은 또 주차 권한도 희망자에게 선택의 권한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블랙박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뺑소니 사건을 비롯해서 이런 사고 해결에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가. 그렇습니다. 다 목격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그 목격자를 애타게 찾는다는 그 길거리 현수막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도가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현장을 되돌려 보면 누가 잘못을 했는지 가리는 장면이 나타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 됐고 어느새 판관의 역할을 하기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아닌 가격 경쟁 논리의 희생물이 되면서 레인지의 왜곡과 주변 밝기에 취약한 단점에 더해서 사고 때 받게 되는 충격으로 영상을 기록 못하는 단점과 문제도 아직 많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차 한 대씩 최소 전면을 지켜보는 이런 녹화 기록을 하는 현실이다 보니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서부터 담배꽁초를 버린 장면까지 누군가는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그죠?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 뭐 이것도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억울한 일이 없는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셈인데 운행 기록 장치 이 법정 증거 효력으로 보장받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법조계에서 정할 사항이 되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몰래 녹음한 증거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요. 영상 기록도 언제 어디서든 또 어떤 연유로든 간에 이례적인 법정 논란 소지를 파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빠른 속도와 신호등 등 복잡한 현실과 얽힌 분쟁 소지를 없애준 효과만을 모두가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사생활 보호 침해라는 또 다른 성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위반 행위 고발을 통해 방조해놨던 그 교통시설물을 개선시킨 영상 기록을 제공한 사람이 국내에서는 호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다 그런 게 아니라고도 생각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실제 이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독일이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공공성 영상 제공을 이걸 배포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규제 대상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차에 달린 블랙박스로 2년 동안 약 5만 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독일 사람이 촬영을 했고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법원은 제공자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는 뜻밖의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방정보보호청은 동의 없이 피해도 주지 않고 또 직접적 상관이 없는 다른 운전자들의 모습과 차량 촬영 사실을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항소를 다뤘던 또 괴팅겐 그 법원도 역시 같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도 SNS 등에 올리는 자체를 금지하는 불법. 다시 말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증거 자료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2015년 니엠브루크 법원이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위협운전 부분에 한정된 그런 국한된 촬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보호받았던 겁니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보면 인권을 좀 많이 중시하는 게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위클리 교통 이슈 함께했습니다.